이 G7에 참석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또 이제 G7의 성과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심리적인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 논평까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는 심리적 사실상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자 요거 성과 어떻게 좀 평가하신지 한 줄 평 좀 부탁드릴게요. 장 소장님부터. 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실수하지 않으신 것만 해도 큰 성과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네. 실수하지 않은 것만으로 성과다. 자, 김 작장님. 가장 큰 성과가 뭐냐고 김태호 차장한테 물어봤더니 김태호 차장이 이렇게 답변했죠. 어떤 의제라기보다도 제가 전반적으로 받은 인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인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하는 걸 느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G7의 성과로 반도체 수출의 길을 열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6개월 유예를 받았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돼서는 미국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네. 뭐 G7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독일과는 이런 걸 해결했다는 구체적인 성과는 서너 가지 정도 딱 압축 요약해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 네. 없는 거죠. 전반적인 인상이 좋았다. 야, 제가 그 호구래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에이, 그래도 그 호구라고 하면은 네. 양자회담을 10여 차례나 하고 각국 나라들과 첨단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많은 계약을 맺었고 뭘요? 협약을 맺었거든요. 제 말은 뭘? 예? 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저희 제가 한 시간 가질게요. 남아있어요. 기사만 우리 김남국 얘기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기사만 찾아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너무 억지로 폄하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김태호 우리가- 차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는. 우리가 그냥 업적으로서 참여한 거고 각국 세계 정상들과 친교를 좀 넓히고 네. 친분 관계를 넓히고 또 뭐 여러 가지 회담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일단은 성공적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적이다.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 뭔가 이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진 않으셨겠지만 눈에 띄는 장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뭐 어디 영상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막 뛰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아는 척하고 막 약간 이런 장면도 나오고 하던데 그 다음에 또 뭐 원폭 희생자 위령비 그 기시다 총리가 같이 참배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120초 한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한국 갔다 오라고 시켰다고 좀 보는데 네. 왜냐하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120초밖에 안 했잖아요.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만 갔다 왔던 게 이제 알고 보니 지금 젤렌스키를 초청하는 것. 그래서 이 G7 이벤트는 G7 정상들 이제 서구 중에서도 자유주의적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이념 공동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나 이벤트를 제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이벤트의 시간을 보내다가 밀리다 남는 시간이 없어서 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그래도 이분은 좀 심한 것 같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분으로 끝냈다는 것 자체가 한미일 누차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인 거지 미국이 아는 나라들 중에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인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나라다라고 했으면 미국으로 다시 초청을 했을까요? 회담이 너무나 짧게 끝나서 아쉬웠기 때문에 네. 일본 기시다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합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점은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G7 회담에 우리는 업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우린 회의 공식 멤버도 아닌데 아니 큰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냈다고 말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성과 얘기하셨죠? 자가자자. 네. 네. 얘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그러니까 한겨레 공동부차에서 좀 칭찬도 해드리고 잘했다고 박수 좀 쳐드려야지. 그래서 장 소장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요? 네. 칭찬해 주시라고. 저 같은 반체제 인사를 부르는. 네? 아니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았고 네. 그 기대에 걸맞게 여러 가지 실수 없이 잘 참여하고 친교를 넓히고 왔다. 그것만 해도 큰 실수 성과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딱히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부른 거 말씀하셨는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총선용으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에서 한 번 더 세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정확히 봐야 될 게
바이든 대통령은 친한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교전에 능숙하다는 이야기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많이 뺏어오는 능력을 가진 네.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막 악수하고 좋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홀딱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래도 그런 호의를 보여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 이전처럼 이렇게 직설적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인도적인 그리고 비군사적인 부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이제 외교에 있어서도 조금 좀 적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외교는 이제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걱정을 덜 해도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다가 좀 덜 해도 네.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G7의 뭔가 후폭풍이랄까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반발. 그리고 G7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구매 금지 조처를 맞아요. 내렸잖아요,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울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 하원에서 그 마이크 갤러거 네.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 이분이 한국이 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빈자리 채우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아마 그랬죠. 그 뭐 기업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장관이 바로 대통령실에서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서서 뭐 좀 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대통령실에서 삼성이랑 SK 불러다가 초대뼈 까겠죠. 가서 하지 마라고 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산업의 규제, 자유 이런 건 다 어디를 가는 건지 자기 편할 때만 자유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자유고 실제로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왜 대통령실이 이번 마이크론 건 관련돼서 언론에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네. 최소한 일관성은 좀 가져라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 뛰어오듯이 했잖아요. 네네. 그때 헤이 바이든, 땡큐. 우리 반도체 한마디 하셨으면 얼마나 잘 좀 좋았을까. 부탁해, 뭐 약간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영업사원 1호로서 역할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시 노래 불렀을 때도 분위기 좋았을 때 그 얘기 좀 하시고 이번에도 반가웠을 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역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네이버 접속도 막 맞아요. 끊기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연예인 출연도 맞아요. 갑자기 이제 금지 통보를 내리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중국의 이렇게 뭔가 알게 모르게 이상한 행태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오늘 된다고 보도 보세요? 보니까 뭐 한알령도 아직 풀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태호 제1차장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중점 들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김태호 차장의 말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죠. 지켜봐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 중국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소비가 줄었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산 물건으로 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10년 전만 해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전기 자동차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기업이 사실상 철수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중국 시장이 워낙 잘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서서히 안전한 이별을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내놓고 네. 아세안 아세안 10개 국가의 수반들을 10개 나라를 다 만났어요. 따로따로 다 만나서 그 관계를 만들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장을 새로 들여갔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일본차 점유율이 높은 일본에 완전히 잡혀있는 시장이었는데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인도네시아 정상을 만나면서 여기다 균열을 내고 현대 자동차 공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 이게 지으면 이제 2차 벤더들이 다 따라붙으면서 굉장히 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서 출발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되면 그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로 파급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안 되는 일을 아세안 지역으로 옮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서서히 진행돼야 하는데 네. 아세안 시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국 시장을 확 끊어내는 것이 하나 문제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자꾸 가치 중심의 외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어설프게 배우고 나서 계속 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혹은 G7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뭐 손에 꼽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세안 국가들을 그런 틀에 집어넣어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념적인 나라로 우리나라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대통령 뽑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세안 시장도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좀 걱정 많이 됩니다. 네. 앞으로 신경 쓰겠다니까 한번 앞으로요? 네,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G7 다녀와서 대통령의 워딩이 하나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거요? 얼마 전에 기업인들과 만났을 때 네. 아, 외국 가서는 스트레스가 없었다. 어. 신나게 일할 수 있었다. 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네. 국내 정치가 상당히 좀 갈등, 분열? 뭐 대통령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막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정도 제의하고 국내 정치가 잘 안 풀리니까. 네.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의 정치보다 외국에 나가서의 성과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붕 뜨는 거예요, 이제. 네. 국내 정치는 별거 아니고 왜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냐. 외국으로만 이제 가시는 거죠, 외국으로만. 그렇다면 국내 정치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많이 차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붕 뜰 수가 있어요. 외국 가면 날 이렇게 대우해주고 말이야. 어? 더 이제 국내 정치가 더 마음에 안 들어지는. 네. 그러니까 더 막 일방주의가 강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국무회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국무회의를 일방적으로 생중계만 사실 몇 차례 계속하고 네. 질의응답은 전혀 안 받는 맞아요. 거잖아요.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그것도 역대 대통령이 계속 그러셨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무회의 이렇게 그랬었고. 생중계를 계속했었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본인 얘기를 국무회의 때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이렇게 하시는 걸 중계하면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성과를 내세우고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라 그러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주어진 시간에 얘기하겠다는데.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유튜브 출연하셔서 하실 것 같아요. 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택. 유튜브가 대세다? 네. 공덕포차. 와. 공덕포차. 나오셔가지고. 한번 네. 섭외를 해볼까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에 모시고. 네, 저는 여기 들어가서. 그 장깨비님 들어가 계시고, 공손하게. 나오시면 좋죠. 최근에 각 부처의 홍보 점수를 먹이겠다라는 뭐 방침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중파를 포함한 기성 레거시 언론들은 좌파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좌파고, 그래서 어디 하나 방통위도 좌파고, 그러니까 이제 한상혁 위원장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면직시켜야 된다라는 주장까지가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외신, 외국하고 기자회견 2차례 했고, 그 다음에 아직은 공개하지 못했지만 수준은 유튜브.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우익 유튜버들하고 아마 정규제하고 박근혜 대통령 했던 마냥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를 하나 찾고, 네. 그래서 저 레가시 언론 믿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홍보하라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다가 홍보 점수를 매기겠다는 이 압력을 집어넣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이제 이건 좀 웃기는 게, 저도 사실 그런 레가시 언론에 맞서 정치인이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들에게도 유튜브를 하라고 권했고, 네.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국내 언론들하고 인터뷰하시지 않고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저는 보는데, 네. 뭐 일본의 우길기를 단 자위대 함이 네. 뭐 맞아요. 대한민국에 입항을 한다. 부산항에 입항한다. 그거를 뭐 정부끼리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조율 있다. 중이다. 조율 중이다. 그 요미우리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또 하나 보도 나온 게 한 미국 언론인가 어디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8월 달에 방문을 한다. 네.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일본 보도. 일본 보도에서. 네. 외신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네요. 그런 보도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조금 이상해. 묘해요.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정확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것 같아요. 방문하는 거는 같아. 맞긴 맞는데. 와, 그런 대통령의 외국 순방 그 중요한 일정이 네. 외국 언론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경고를 드렸죠. 전 동해상으로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화끈하게 부산항으로? 무기질이 풍부하대요. 확실히 뭔가 이게 되게 맛있고 좋은 것 같다. 자연이 준 선물, 독일의 먹는 샘물 노르데나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노르데나우를 검색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경고를 드렸죠. 전 동해상으로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화끈하게 부산항으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뭐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레이더 정보 공유할 때도 한국일보에선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륙에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미사일 쏘는 거 우리나라 레이더가 더 잘 잡지만, 이 잠수함의 활동 관련돼서는 자위대가 더 잘 잡기 때문에 네. 해상 자위대가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한 정보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육상의 레이더 정보를 넘겨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 게, 북한 해역에 있는 이 잠수함의 움직임을 네. 일본 근해에서는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바다에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렇게 영역을 열어놓고 지금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뭐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흐름에 의해서 하는 걸 텐데, 처음부터 군사작전은 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씩 깎아내리겠죠. 일단 한번 간부들이 와서 서 있다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북핵 공조를 위해서 자위대와 함께 합동훈련을 우리나라 해상에서 하겠다라는 선언까지 대통령은 가져갈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에이, 설마요. 반대하세요? 대한민국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군대랑 같이 훈련할 것 같은데요? 막아야죠, 군대. 우리나라 군대가. 못 들어. 일단 시작은 네. 자위대 간부들의 참관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니 근데 우길기를 단 군함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약간 국내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 우길기 때문에 우길기 내리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건 지금으로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본다. 알겠습니다. 이게 온 적이 있어요. 두 뭐, 번. 네, 뭐 김대중 김대중 정부 시절 때, 정부 이명박 시절. 정부 시절 때 맞아요. 이렇게 두 번 왔었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하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다른 신호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는. 그래서 이거 조율 과정 중에서 좀 우리 국민의 감정을 건들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후쿠시마 그 원전 시찰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